안녕하세요. 저울러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지?에 진솔하게 답하는 이곳은 원더우먼 스타쇼 원스타입니다. 조증을 겪으며 또 우울증을 이겨내며 원더우먼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원더우먼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 스타쇼입니다. 함께 고민하며 결정한 원스타의 첫 번째 주제는 결혼 덕분에 그리고 결혼 때문에입니다. 조용히 계시느냐고 많이들 힘드셨죠? 저희 원더우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쿠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울증 약과 동거한 지 2년 되는 조울러 아쿠아입니다. 졸리? 네, 저는 조울증 약과 약 한 10년 정도 함께한 졸리입니다. 와! 왜 닉네임이 졸리예요, 졸리는? 제가 먹냐기 너무 졸려서 졸려해서 졸리 이렇게 됐어요. 아쿠아님은요? 저 이번에 옷을 샀는데 아쿠아색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로 했습니다. 네, 한번 뵙고 싶은데, 그쵸? 마지막으로 저는 원수다에서 제일 큰 언니를 맡고 있는 꼬슬란입니다. 전 꽃을 낳았다고 해서 꼬슬란인데요. 말 그대로 저는 꽃을 낳았어요.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고요. 조울러가 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었네요. 원수다에서는 저랑 졸리가 기혼자인데요. 그쵸? 우리 졸리는 남편 어떻게 만났어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그때 조증이라 기억이 3일 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거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만났습니다. 온라인상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까지 연애를 하셔서?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만나셨어요? 저희는 2년 정도 만나고 결혼하게 됐어요. 2년 정도? 오, 오래 만나셨네요. 그쵸. 저가 조울증인 거에 대해서 말했을 때 자기가 그게 뭔지 찾아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1월 2일에 만나가지고 7월 7일에 결혼을 했으니까 완전 빠르게 결혼을 했죠. 저는 한 6개월 안에 만나고 결혼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 전에는 우울증이어서 소개팅을 계속 미뤘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할 쯤에는 아무래도 조증이었죠. 근데 결혼할 때는 다 조증이 아닐까요? 일반 사람들도요? 그쵸? 다들 조증이 아니면은 결혼하기 힘들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그쵸? 저는 불안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쯤에. 불안? 네. 왜요?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결혼식이 좋은 일이지만 그 스트레스도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막 떠들고 있는데 아쿠아님은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사실 솔로인데 제가 감정 기복이 약을 먹으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남자를 봐도 무미건조하게 지나가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증의 힘을 빌릴 수 있을 때 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약을 잘 먹는 게 또 부작용으로 작용을 할 때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졸리 씨는 남편한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조울증이다라고 이렇게? 네, 저는 그때 사실 남편이랑 결혼할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 조울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연인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때 남편 반응은 어땠어요? 그냥 별 반응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많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고마웠겠다. 그쵸? 네, 왜냐면 진짜 처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되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한 사람들은 막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기분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끝났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한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렇죠. 부러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남편은 그렇게 해서 조증인 걸 알게 되고 또 공부도 해주고 우리 졸리 씨를 많이 이해해주고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시댁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말을 안 하고 싶었다고 안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저랑 만나면서 사귀기 전에 이런 애를 만나고 싶다 부모님한테 벌써 근데 그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조울증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잘못하면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할 뻔했죠. 반대하셔서. 시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병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고 남편분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시댁에? 그쵸,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랑 연락을 끊을 정도로 좀 완강하게 반대하셨었어요. 남편은 졸리 씨 병이 뭐 별거 아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신 거예요? 아니면 되게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남편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랑 결혼을 하게 된 건 제가 그 약을 거부한다거나 이러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약을 거부하지 않고 이제 치료 꼬박꼬박 받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으니까 괜히 알렸다고 싶어서 후회했던 적은 있어요? 많이 후회했죠. 많이 후회했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주치의쌤한테. 그랬더니 주치의쌤이 배우자한테만 알리면 되지 뭐하러 시부모님께 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구나. 또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처음에는 조울증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부모님한테 알릴 일이 없었다가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약을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어야 되니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니? 이랬을 때 거짓말 하는 것도 약간 한두 번이고 몰래 약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이제 저한테도. 그랬는데 저도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저도 생각이 막 들었던 게 진짜 막 이혼하라고 하는 거는 아닌가. 그때 임산부였거든요. 그랬고 그러면 이거 나 미혼모는 아니고 이게 애 혼자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 진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혼자 홀로 얘기는 못하고 싶어가지고 남편을 시켜가지고 남편이 어머니 모시고 나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저 집에서 진짜 얼마나 떨렸는지 진짜 몰라요. 진짜 시간이 1분이 막 10년 같이 안 흐르고 너무 떨렸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다행히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괜찮냐고. 괜찮니? 그래서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힘드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엄청 울었어요. 반전이 부러워요. 네, 되게 그래서 막 그 몹쓸 병이 왜 네가 걸렸냐면서 막 이렇게 몹쓸 병인가요? 아무튼 그런 병이 왜 걸렸냐면서 이렇게 안아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네, 훈훈한 이야기죠. 근데 되게 훈훈했어요, 저는. 저는 제 앞에서 어머님이 그것 봐, 이 병 걸리면 이렇다니까 막 이러셨거든요. 어떨 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픈 걸 아시고 이제 뭐 반대를 하셔서 남편이랑 이제 약간 연락을 끊고 지낼 때 제가 이제 가서 말씀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자 해서 갔더니 어머님이 거봐 내가 그랬잖아 저런 애들은 다 저렇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울면서 박차고 나왔거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편견이 있으시네요. 그쵸? 네, 어머님이 막 주위에서 듣는 얘기랑 막 네이버에 막 사람들 이상한 거 올린 그런 얘기까지 합해가지고 막 그렇게 제 앞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엄청 울었어요. 지내시죠? 지금은 잘 지내요. 괜찮죠? 매우 괜찮습니다. 매우 괜찮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행복한 분위기로 조울러로서 결혼하기를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일까를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싱글이신 우리 아쿠아님이 한번 맞춰보면 좋겠어요. 감정 기복이 아무래도 있는데 그때마다 가족이 따뜻한 태도로 이해해줄 때가 아닐까요? 어때요? 코스메님은 어떠세요? 당연한 건데, 난 솔직히 그냥 실질적으로 제일 조울러로서 결혼하기 잘했다 싶을 때는, 졸려가지고, 막, 졸리님은 잘 알 것 같은데, 졸려가지고 잠과 투쟁할 때, 약 챙겨줄 때. 맞다. 약 먹는 거 너무 혼자서 약 먹는 거 힘든데, 약 챙겨줄 때, 이렇게 물이랑 약 가지고 침대에 와줄 때? 그렇죠, 그게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약 먹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그쵸. 너무 고마워요. 약 갖다 주다가 정들고 맞아요. 그때 진짜 고마워요. 그렇죠. 졸리는 어때요? 저도 약 챙겨줄 때 물론 그렇고, 저는 또 의외로 부모님이랑 거리를 좀 두고 사는 게 훨씬 저한테는, 조울증에 좋은 것 같아요. 친부모님? 네, 친부모님이랑 가까울 때보다 멀리 있으니까 더 저는 선을 지키면서 약간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분가해서 사니까 남편이. 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조울러로서? 네, 조울로로서. 엄마랑 있으면 부딪히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잠자는 것도 엄마가 좀, 이렇게 오래 자는 걸 두고 보지 못하시는 성격도 있고 해서, 네, 제가 약 때문에 잠을 좀 과하게 정말 많이 자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 때문에 자는 거를 이해를 못 해주신 거야? 늦게까지 자는 거요. 거의 제가 납두면 거의 12시 넘고 자고 하니까. 네, 지금 남편은 잠 늦게까지 자는 거 다 이해해 주는 거죠? 남편은 저 깨워서 이제 아침에 약 먹이고 나가면 제가 언제 일어나는지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깨워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저 터치를 전혀 안 해요. 일단 애기도 없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인데요. 네, 좋은 시절이네요. 그래요, 좋아요. 다음은 임상적 회복이랑 전인적 회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럼요.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임상적 회복은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전인적 회복은 병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혼이 이런 회복의 메리트가 될까요? 싱글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아쿠아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임상적 회복은 아무래도 혼자 사는 환자보다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약을 잘 먹을까 싶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졸리는 어때요? 저도 아까 언니처럼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기혼자가 된 입장에서 그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또 나는 무엇보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게 삶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졸리는 많이 잘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일찍 일어나서 아기를 케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는 회복에 되게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직장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가 있다는 게 희망도 되고 그렇죠? 맞아요. MC님께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얼마든지요. 그 조울러로서 엄마의 역할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할 때요. 솔직히 우울증이 왔을 때는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우울증일 때는 케어가 좀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해요. 뭐 친정 엄마라던가 뭐 시댁에서 좀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때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있어갖고 저는 아직도 막 애한테 막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크게 이런 본 적은 또 없어요. 그게 또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잘해준 엄마들은 좀 애가 뭐 좀 잘못하거나 하면은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좀 많이 내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화내는 엄마, 짜증내는 엄마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갖고 우울증일 때 못해준 게 있으니까 그게 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애한테 지금까지 크게 화내거나 짜증낸 적은 없어요. 그러면 혹시 뭐 병에 대해서 알릴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게 저도 고민인데, 맨날 약을 먹으니까 물어봐요, 벌써. 엄마 왜 무슨 약을 먹어? 왜 얘 맨날 약을 먹어? 나도 약 줘. 뭐 이런 식으로. 몇 살이죠? 4살, 4살. 4살인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은 그냥 배 아파서 약 먹어, 머리 아파서 약 먹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젠간 크면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남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남편은 당뇨라고 해, 막. 뭐 고혈압이라고 해, 뭐 이러던데, 언젠간 아이가 크면은 이해를 할 때쯤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 맞아요. 네네. 그 조울러가 엄마로서 사는데 그걸 대안가정이라고 하죠. 다른 가족들이 도와주는 거, 그런 대안가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남편의 역할도 좀 크고. 남편 역할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 그래도 되게 육아에 많이 동참을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애기 어렸을 때는 목욕도 남편이 항상 씻겨줬고, 매일매일. 네, 그런 거부터 좀 되게 가정적인 편이어가지고 남편이 그런 거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더 파워풀한 원더우먼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아플 때나 슬픈 때나 소소한 행복한 순간들에 그냥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서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너무 다른 일반 가정들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비교는 금물이야, 금물. 졸리는 어때요, 졸리는? 저는 사실 내가 조울증이잖아 이렇게 핑계 댈 때가 많아요, 싸울 때. 근데 그런 걸 좀 너무 그렇게 하면 남편도 힘들고 하니까 너무 조울증 핑계를 대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런 핑계를 대는구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핑계를 못 대겠거든요. 근데 남편한테는 좀 많이, 그러니까 좀 내 마음을 알아줘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니까, 남편이 받아주니까. 그렇구나. 나도 좀 써먹어 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네. 남편이 제가 울어도 꼼짝도 안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울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조울증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불쌍한 마음이 생겨주나 보군. 나도 좀 사용을 해봐야겠어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원더우먼들에게 결혼은 뭐뭐다 이렇게 한마디씩 한번 나눠볼까요? 졸리 씨부터. 결혼은? 결혼은 결혼은 수도관으로
수족관으로 가는 그물이다. 수족관으로 가는 그물이다? 네, 좋은 데서 살 수 있지만 그만큼 잡혀 있어야 하고 이것저것 뭐 때 되면 약도 먹어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되게 창의적이다, 진짜. 좋은 데서 살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맞아요. 그죠. 때 되면 약 주는 사람도 있고. 아프네. 맞아, 좋은 집도 있고, 그렇네요, 진짜. 아쿠아님은 어떨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결혼은 뭐일 것 같아요? 결혼은 저울추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기울어질 때마다 균형 감각을 찾게 도와주기 때문에. 오. 나랑 약간 비슷했어. 나는 결혼은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지고, 또 꽉 찬 부분을 나눠가면서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오늘, 첫 수다였는데 어땠어요?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일단 그냥 재밌어요. 그랬어요? 즐거웠어요? 아쿠아님은 어땠어요? 졸리님 솔직한 얘기 들으면서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맞아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 없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원더우먼들이 함께 또 즐겁게 토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결혼 덕분에 그리고 결혼 때문에로 함께 수다 떨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원더우먼들의 즐거운 원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